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이 코로나19로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살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편집국 전국 1팀 기자들을 차례차례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허호준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제주의 허호준입니다. 네, 제주의 무사증 입국 중지 조치가 취해진 지 한 열흘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주 지역은 다행히 코로나19로부터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도 온 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자는 매일 아침 제주 시내 한 면세점 앞을 지나는데요. 면세점 앞은 비바람이 불 때도 중국인들이 개점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200여 미터 가까이 긴 줄을 서는 곳입니다. 그러던 줄이 지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개점을 기다리는 고객은 4-5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사증 입국 일시 중지 조치가 시행된 4일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95.1%나 줄어 사실상 중국인들의 제주 관광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자는 오늘 오후에 제주 시내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을 둘러봤는데요. 제가 간 시간에 렌터카 10여 대만이 주차돼 있었을 뿐 예전 같으면 줄줄이 서 있어야 할 전세버스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제주시 연동 누에모루 거리도 온종일 한산했습니다. 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권이 커피 한 잔 값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내국인 관광객은 111만 2,500여 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하면서 4일 이후 어제까지죠.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저 45.6%가 감소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제주도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룹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1,400만에서 1,500만 명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은 제주도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특급 호텔은 주중 점심 뷔페 이용객이 70% 가까이 줄어들자 이번 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호텔은 올해 6월까지 예약 취소가 6,000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봄철 예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8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주도 관광업계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주 도민들, 허호준 기자 주변 사람들도 지금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다른 시도처럼 이달 들어 단체 행사나 축제 등이 제주도에서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시 원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던 탐나국 입춘군 놀이가 취소됐습니다. 이 축제는 1999년부터 해마다 열렸는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된 것이죠. 하지만 연기하기로 검토했던 제주의 대표 축제인 제주 들불축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새별노름 일대에서 열리는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는 그래도 밤이 되면 손님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제주시 신시가지와 제주시청 이른바 대학로, 일도지구 등지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제주시 신제주 지역인데요. 신제주 정안 오피스텔 부근 숙성도 같은 고깃집에는 퇴근 무렵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19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외부 활동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호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볼까요? 김용희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광주 김용희 기자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광주에서도 걱정들이 많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광주에서 확진자가 처음 난 날짜가 4일인데요. 4일을 기준으로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35만 명이었던 버스 이용객들이 30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5만 명이었던 지하철 이용객들은 4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광천동 버스터미널인데요. 주말이면 주차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 가보니 주차장도 비어있고 내부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자주 찾는 충장로와 상무지구도 밤에는 술집이 좀 몇 군데 열었을 뿐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 유동 인구는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식당을 들어가봐도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저도 어제 점심때 남구 봉선동에 있는 유명한 샤브샤브집을 갔는데요.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20분 이상 기다려서 줄을 서서 먹는 곳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사람 많은 곳은 피하자는 분위기니까 다들 외출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들 울상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단체 손님이 끊겼고 확진자가 나오기 전보다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 21세기 병원 근처 카페는 손님이 없어 휴업까지 고려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단영한 곳으로 파악된 남구의 한 마트는 손님이 끊겨 이용섭 시장이 격려 방문까지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인분들은 뭐 어쩌겠냐는 반응입니다. 힘들긴 해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의 기아자동차가 월요일부터 생산 일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광주의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아자동차는 광주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부품 수급이 끊겨버리니까 생산 라인을 일부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는 있지만 언제 정상 운영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광주 하남 상단 등에 입주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기아차 협력업체라는 점입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이 가동하지 않으니까 일부 협력업체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협력업체가 250곳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 걱정스럽네요. 자, 김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구로 가볼까요? 김미루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대구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대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대구시가 5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처럼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아서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주부터 예방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입구에 설치하고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역 각 대학도 개강을 2주씩 모두 연기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기다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비워둔다든지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미루 기자 주변 분들 표정도 좀 전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제가 팔공산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파가 평소보다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었는데 되게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지만 민간 쪽에서는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술자리도 이제 민간 쪽에서는 크게 줄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사흘째 연속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번도 취소 안 하고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구 지역에 공장하고 기업들 많이 있는데요. 대구 쪽 예.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대구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 많아서 좀 이제 특히 좀 어려운 곳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수출입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0일 중국 수출입 기업 194기업을 상대로 이제 이런 영향 조사를 했었는데요. 42.3%가 이번 사태로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를 좀 구입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이제 계약 거래가 이제 납기가 좀 연기되거나 또는 다시 조율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점을 좀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중국의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등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좀 취소되면서 팔로개척 등의 작은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민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자들을 통해서 각 지역 어려움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들 상황을 직접 좀 들어보기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한겨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겨레 기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을 좀 전달을 했는데요. 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위기 좀 직접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자분들이 설명을 좀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수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조금 되살아날 기미가 보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지금 상정과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디든 가나 손님들이 좀 크게 줄은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제 공포심으로 인해서 외출을 꺼리고 생활 밀집지 지역을 방문을 기피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거리에 사람이 한산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외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졸업 입학 시즌인데도 꽃집이나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사실 대목이거든요. 이게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한 해 장사를 거의 망친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식도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나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주변 상권들이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은 좀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는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또 뭐 서울이 유령 도시가 됐다. 뭐 이런 보도를 한 신문이 있었어요. 네. 이런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한때 사람이 많이 다니던 곳에 사실 뭐 대형 쇼핑몰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폐쇄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요. 사실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말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활기차게 기대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없는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표현이 좀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지난 2월 4일서부터 10일까지 이제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일반 소상공인들 회원 대상으로 총 1,0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요. 해보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이 많이 줄었다. 네. 자,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아주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66%, 네.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1.5%. 그러니까 거의 98% 가까이가 감소했다고 응수를 해주셨고요. 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방문객 수가 50% 감소했다가 40.8%, 거의 절반 가까이가 또 50% 이상이 감소했다가 43.9%니까 전반적으로 고객들도 방문을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이제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매출액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매출 변화를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7.1%가 매우 감소했다고 얘기했고요. 감소했다는 응답이 30.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97.9%가 신종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손님이 감소했다고 한 응답과 비슷하고요. 매출 감소 폭도요. 44%가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고 네. 30에서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27.2%에 달해서 체감상 평균 40% 이상, 절반 가까이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매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3분의 2 정도 되는 네,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상적이네요. 네. 자, 이 소상공인들이 입은 어떤 피해를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은 이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각종 모임, 행사, 또 여행 이런 것들이 무기한 연기되고요. 아까도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피해 발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61.4%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격리에서 지역 내 유동인구 감소가 22.5%로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동을 아예 하고 사람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네. 또 분류로 따지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 유통업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전 업종에 사실은 전 업종에 걸쳐서 2차 피해까지 있으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지금 현재 매출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수출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유동 인구가 적어지면서 네.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사람들이 나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타격을 크게 받은 많이 받은 업종이나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오면은 종업원도 있는데 어려운데 특히 뭐 최근에 이르러서는
졸업식, 입학식인데 사실은 꽃집 같은 경우는 1년에 여기가 가장 큰 대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지금 뭐 사실은 수요 공급에 비하면은 매출 하락이 상당히 공급만 되고 있고 사람들이 수요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소규모 여행하는 분들 정말 타격이 컸고요. 네. 지방에 사실은 관광으로 또 먹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여행이 취소되다 보니까 아까 제주도 보니까 거의 초토화됐다시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행지 같은 경우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되고 이것이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정부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당연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뭐 계속 대책을 지금 근데 내놓고 있습니다. 보증, 대출, 그다음에 세제 지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예.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뭐 영세하지 않습니까? 돈을 쌓아놓고 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도 안 오면은 이제 임대료 당장에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깎아주지 않거든요. 전기세, 종업원 인건비들은 그대로 나가거든요. 뭐 직장인분들은 그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매출이 안 잡히면 수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종업원 근무 시간을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종업원 그렇죠. 자체를 또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인식해서 소상공인들이 물론 대출도 좋고 보증도 좋고 없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특히 영세한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서 망해버리면은 코로나19가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다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적적인 좀 재난에 준하는 대책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가 네. 경영 안정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네. 뭐 이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뭐 전에 메르스 사태보다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경영 안정제금이나 특례 보증도 사실은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또 각 지자체에서 신용보증 재단 통해서도 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대출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예. 가운데 대출을 또 받아서 또 그걸 대출을 갚아나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지만 사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이나마 또 빚도 낼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피해 인분들이 자금 지원의 수혜를 입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재난은 구제금융의 특혜를 좀 특단의 혜택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한번 정말 영세하기 때문에 망해버리면은 끝이죠. 거의 극빈제로 맞습니다. 끝이 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민간 경제, 지역 경제도 안 좋아지고 또 사회적 간접 자본도 또 들어가는 2차, 3차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라고 계신데요. 네. 삼선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긴급 경제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내려서라도 좀 자영업자들 임대료 같은 걸 지원을 하자. 좀 굉장히 과격한 주장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논의도 이제 현실에 관련돼서 답답한 마음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재정이라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종합적인 또 재정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분들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사실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자체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그다음에 또 건물주,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 소상공인을 어떻게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아마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간접세, 직접세 관련된 감면도 좀 해주고 4대 보험료 같은 예. 경우도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지원 좀 해줘서 실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소득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고 전기료 수도세 같은 경우도 좀 감면을 좀 어려운 데들은 해준다면은 아마 그걸 통해서 당장의 모든 걸 해결되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께 좀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당부를 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뭐 근본적인 대책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나 오늘 대통령 남대문 시장 가셨고요. 오늘도 정세균 국무총리랑 저도 신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19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에 관련된 초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게 됐지만 일상생활을 해서 소비를 또 우리가 이어져야지 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 19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해지는 게 더 죽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제 좀 일상생활로 좀 들어가고 지역 행사도 좀 해서 네. 소상공인들도 용기를 갖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과 같이 이 난국을 재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을 같이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환자가 없게끔 노력하는 부분도 그것도 중요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포감보다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어쨌든 갖고 있는 어떤 공포감을 네. 또 줄이기 위해서 네. 유동인구를 다시 늘리려면 소상공인들께서도 자 우리 상점은 좀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다. 네. 이런 조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안 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나 과거에 메르스나 이럴 때도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손님을 받기 위해서 위생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 상태가 나쁘다고 소문 나면 손님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도 끼고 손 세정제도 비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인협회가 초창기 때부터 담화문을 냈었는데요. 자발적인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소상인 여러분께 당부도 드렸고요. 평소보다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하고 지자체에서도 2중 3중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방역도 정부하고 지자체가 소상공인들 같이 지금 방역 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도 믿고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감을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한겨레 신문 포함해서 네. 우리 텔레비전, 신문 뭐 이런 언론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방역 활동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저희가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진자 증가 수도 없고 이번 또 주말이 되면은 1차 우한에서 온 분들도 이제 퇴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민간 경제는 상당히 죽어나는 판인데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경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긴장을 하고 주시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은 경제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같이 또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가게, 소상공인 매장들도 좀 방문해 주시고 또 정상적인 활동은 또 우리가 과도한 공포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꼴은 같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작은 가게들한테 좀 따스한 시선도 좀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노력,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일치단계라는 모습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각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겨레에서 언론에서도 객관적으로 사실은 좀 보도를 잘 해주시고 긍정적인 면을 좀 보도해 주신다면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또 나아져서 코로나19도 사태 종식을 되고 또 경제도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또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재 회장님 바쁘실 텐데 우리 스튜디오까지 와서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님이신데요. 본래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워낙 바쁘셔서 아쉽지만 전화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연 비서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태연입니다. 네,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우선 청와대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긴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참 큰 위기였는데 지금 하여튼 긴급하게 그 정부가 긴밀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그 철저한 위생 관리에 임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를 조금씩 수습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그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방역 활동과 이것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 너무 방역이라든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만 자꾸 시민들이 몰려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또 경제적 위기가 또 조성되는 것을 저희가 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 남대문 시장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좀 경제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코로나19 이상의 또 어려운 위기가 우리를 또 초래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갖추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뭐 상인들은 일단은 그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19 그 엄습으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매출의 급격한 감소, 그 경영위기의 국면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또는 직접 지원 등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 네, 조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중에 이제 아무래도 금융 쪽 지원이 좀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대책 검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금융 지원 방안은 이제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나 보증료 그 우대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나가서 그 상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여전히 현장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목소리는 융자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근본 그 코로나19 대책으로 이번에 융자금을 200억을 책정했는데 오늘부터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억 책정했는데 신청한 금액만 지금 360억에 달해가지고 이미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 지원 방안만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단 인근 식당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고요. 또한 그 중기벤처부에서는 G마켓 등의 온라인 특별기획전 그리고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하는 그 8개 온라인 전통시장 간에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제 알바하는 분들은 내보내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그 다각도로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표적 수단으로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먼저 예산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그 지역에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이것도 조기에 예산 집행을 하고요. 또 작년에 그 2조 가량 했던 온누리 상품권도
조기에 대폭 발행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특히 그 상품권 그 1인당 발행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서 빨리 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계 상황에 직면한 그 자영업자를 그 빨리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도 청와대에서 지금 대책회의 하다가 전화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책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예, 일단 저기 대통령께서는 그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셔서요. 청와대 인근 식당과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와대 구내식당을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는 1회 이상 문을 닫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그 청와대 그 3개월간 이 여민간 식당, 춘추관 식당 등의 점심을 제공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건데, 뭐 또 한전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주 1회 이상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석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지역 사랑상품권 구입도 하고요. 뭐 지역 상점 활용하기 운동 등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태현 비서관님 청와대 일하시기 전에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들이겠지요, 자영업자들께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이 가장 그 가슴에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의 협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따뜻한 배려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지역을 돌보는 좀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데요. 건물주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지금 제일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대료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개인 간의 어떤 그 계약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그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10% 내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듯이 서로 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상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청와대부터 구내식당 휴업을 하듯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주변 상권 살리기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우리 국민께 예.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좀 압축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는 그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항상 잘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산에 그 우리 저기 교포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 또 이천에 갈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아줬듯이 전 국민이 사실은 지금은 하나가 돼서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또 그런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서로 뒷받침해주면서 한 마음이 돼서 이 난국을 극복하면은 역시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극복하고 어떤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인태현 비서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영업을 중심으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 전반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팀 김수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그 오후에 청주 오송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 20일 동안 경제 지표를 이렇게 변화를 살펴봤더니면 과거 5년 메르스 사태보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1일 경제 데이터를 확인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 메르스 사태보다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또 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대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좀 멈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이쪽 기업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기업 쪽 상황은 일단 자동차 업계가 중요한데요.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이 이틀 전부터 이제 순차 가동에 들어갔어요.
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중국산 전선뭉치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 공급이 이제 일부나마 재개되면서 공장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현재 오늘 상황에서 보면 국내 공장 가동률 50%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달 말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쪽 현지 공장 상황 또 중국 쪽의 이제 인력 복귀나 방역, 물류 상황 등등이 좀 아직 예측 불허라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난 연말부터 고용도 좀 늘어나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좀 개선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제 고용의 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수치로만 보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회복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3대 요소인 생산, 투자, 소비 세 가지 지표 모두 최근 2달째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선행지수도 반등하고 있었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네,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이 사실은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왔는데요. 지난달 1월 달 이게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로서는 올해 내내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네, 자, 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를 한 건가요? 지금 태클이 너무 심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경기 회복세 기대를 걸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운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내수나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요. 수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까지 수출이 좋았는데 2월 들어서 열흘 동안 수출 지표가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일평균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게 네,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이달 말까지 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최승재 회장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설 연휴 이후부터 거의 매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대중국 수출기업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금융 4천억 지원책이 나왔고요.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신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그다음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등 있었고요. 오늘 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종합적인 수출 대책까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기자, 경제부 기자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의례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실효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분별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분야별 피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들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대책들이 임팩트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기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종합 패키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수출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보면 내수 부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소세를 인하한다든지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 올린다든지 등등의 이제 경기 부양 조처들이 나왔는데요. 아직 그 정도 대책은 나오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좀 못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나오면 정확하게 좀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좀 길어지게 될 경우에 단기간에 끝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2달, 3달 길어질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 다 써야 되겠죠. 그 카드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나 추경도 포함될 것이고요. 추경 얘기는 벌써 어제 여당 일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추경 얘기는 분명히 공론화될 것이고 추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문제는
금리 인하도 필요한 중요한 카드이긴 한데 금리 인하는 좀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네. 경우에 부동산 문제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신문 제작에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으실 텐데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진행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방송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김진철 라이브 팀 데스크가 새로 방송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보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